화재, 싸움, 살인에 관한 기사가 전혀 일본 신문에 나오지 않았대요. 라디오에서 나오지 않고 정의로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있다 라고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더 웃긴 건 어떻게 됐냐, 전쟁이 끝났잖아요. 일본이 패망했고, 패망한 나라가 교과서를 또 바꿀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지도하에 교과서의 군국주의적인 내용을 먹칠하라 라고 해서 교과서에 먹칠을 하면서 공부했던 그 얘기가 실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새로운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요로 다케시라는 분이고요. 저한테 이 책이 소개된 이유는 이분이 이제 해부학자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 37년생이에요. 제 아버지보다도 한 6, 7살 정도 많은 굉장히 나이가 드셨는데, 이분이 꾸준히 책을 쓰시고, 또 이 책이 일본에서 450만 부 팔린 바보의 벽이란 책과 함께 해부학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등등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번에 새롭게 낸 책이 우리는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예요.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 제가 옛날에 1990년, 92년 정도일 것 같은데, 제가 학생일 때 라는 교수님한테 교양 수업으로 맹자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을 때에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잘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또 어른으로서 저보다 많이 오랫동안 산 인생의 선배로서 맹자의 책에 딱 맞추어서 여러 가지 해주시는 얘기가 즐거웠습니다. 정작 맹자는 한자로 가르치셨거든요. 해석본이 아니라 진짜 원본책을 갖고 이거 읽으면 한자 읽기도 벅찬데 막 이런저런 얘기해 주셨는데, 책 자체는 맹자 책도 훌륭하죠. 훌륭하겠죠. 잘 끝까지 잘 안 봐갖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가 아직도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책은 제가 다 읽고 나서 제가 오랜만에 노 교수님,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의 가르침, 그리고 뭔가 조언, 왠지 막걸리 한 잔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할까? 37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같이 좀 호흡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이렇게 읽어도 막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라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빠른 뭔가 감각적인 걸 추구하는 시대이다 보니 누군가 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를 잔소리라고 들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 책의 약점이 좀 있겠어요. 어르신들이 얘기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본 분이다 보니까 일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걸 혹시나 독자분들이 안 좋아할까봐 약간 걱정되지만, 뭐 예를 들면 이분이 37년생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일본 소학교겠죠. 소학교 2학년 때 일본이 패망한 거예요. 이분 경험이 여기 약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정부의 말을 모두 믿으면 안 된다, 선전 문구에 현혹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일본이 이기고 있는 줄 알았대요.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모두 다 일본이 미군을 쳐부수고 있고, 그때는 더더욱 통제사회에서 방송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신문과 여러 가지 라디오 매체에서 우리 일본군이 이긴다, 우리 일본군은 정의를 위한 거다 라고 해서 일본이 중국, 한국에서 또 태평양에서 벌인 그런 잔악한 일상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라고 반성하고, 그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은 일본 분이 지었다라고 해서 예를 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타국의 문화니까 좀 관심을 기울여서 보면 전혀 거리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 그 목차를 보면 첫 번째 장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데, 이분이 이제 대학 교수를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보다 보니까 이분만의 냉철한 그리고 날카로운 비판적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접어놓은 거 위주로 얘기를 하겠는데, 요즘에는 정보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정보라는 게 이분의 의견에 의하면, 또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사실상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무슨 말이냐, 매일 뉴스가 나오고 매일 어떤 연예인이 이혼을 했다, 어떤 연예인이 결혼한다,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무슨 정보가 새로운 게 없냐 그러는데, 사실은 정보라는 거는 그 내용 자체가 새로운 건 없고 다만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이거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이거에 몰두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안다는 거 할 때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체화하는 건데, 마치 우리가 가만히 방 안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컴퓨터를 들여다보면서 세상 만사를 다 아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게 이분의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100% 동감합니다. 사실 이분이 이제 해부의 예를 들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해부학자를 오랫동안 해왔고 은퇴하신 다음에는 곤충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해부는 부검,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한 1시간 동안 부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칼은 이렇게 잡고 쭉 1시간 동안 얘기해 드리면 바로 나가서 부검할 수 있느냐? 못해요. 이거 한 몇 년은 해야지. 머리뼈를 연다는 것, 너무 끔찍한 얘기인데, 머리뼈를 열어서 뇌를 관찰한다는 거. 여러분한테 톱질은 이렇게 하고요, 여기가 두꺼우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뇌를 꺼낼 때는, 이런 거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이 자 해보세요 이러면 여러분이 못합니다. 실제로 저희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이제 심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부학은 다 알지? 검사를 해봐요 이렇게 시키면 잘 못합니다. 뭐 의과대학 졸업하고 6년 졸업했으면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정보라고 얘기하는 거. 누가 9월 5일 날 결혼했어요. 일반인 공개 안 해요. 막 이런 거는 금방금방 지나서 이게 마치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거는 그 피상적인, 사람이 바뀌고 그거에 대해 형식적인 건 비슷한 여러 가지 사건들의 나열을 볼 뿐이고, 진짜 우리가 안다는 거는 직접 몸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라는 걸 들을 때 좀 약간 통쾌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가끔 본인이 듣거나 책 한 권에 읽었거나 아니면 어디서 유튜브에서 누가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것 같고 마치 본인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내가 더 전문가다, 약간 너무 이렇게 좀 그런 내가 아는 게 진짜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서 약간 못마땅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왜 못마땅했는지 이 책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짓말, 2번째 챕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나를 안다라고 생각하고 왠지 이제 나는 자유인이야, 난 개성을 추구해. 근데 이분이 37년생, 몇 살이죠? 한 80이 넘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못마땅하신 거를 쓴 챕터가 약간 2번째 챕터인데, 저도 이제 이제 50이 넘어서 그런지 야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이러면서 이해했어요.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 암기하고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야 그거는 창의성이 나오지 않는 죽은 공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뭔가 익숙해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느 정도 익히고 몸으로 숙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가 발견된다고 늘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셔서 제가 못마땅한 얘기만 계속해서 죄송한데, 국영수 예를 들면 아니 그거 뭐 곧 챗GPT에 치면 다 나오는 거 왜 하느냐, 이제 영어 잘할 필요 없다, AI가 다 해줄 거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설사 AI가 더 발달한다고 해도 우리가 통용하는 지식, 그리고 누군가의 감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 감정을 교류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려면 공용 지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커먼센스, 상식, 국영수를 막 1등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자체가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뭐 경제를 가르쳐라, 무슨 가정 가사만 가르쳐라, 뭐 이런 것도 제가 많이 해봤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건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그때그때 교과서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툴, 우리 사회에서 커먼센스, 공통 이해를 할 수 있는 커먼센스, 상식은 기본적인 툴을 좀 알아야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끼리 통용되는 언어 상징,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국영수를 뭐 달달달 외우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배움으로써 사회적으로 쓰이는 문해력이라든지 어떤 그 이해를 통해서 공통 이해력을 좀 키우고요.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대학을 가서 관찰, 실험, 뭐 통계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실증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증명하는지를 배우고, 논리, 철학, 수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해력을 높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어쩌면 반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서 야 무슨 수학이 왜 필요하냐, 계산만 하면 할
할 줄 알면 알지. 근데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릴까라는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이분의 얘기를 함축해서 얘기했지만 한 번쯤 읽어보시면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사회를 이해한다라고 우리가 어쩌면 착각하고 있지만 그게 안쪽으로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보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보다 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안다는 거, 그리고 진짜 안다는 거에서 필요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지식이랑 교양이란 건 반복적으로 몸으로 익히는 거야. 그냥 눈으로 보고 유튜브 봤으니까 난 다 알아, 난 이 책 다 읽었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만져보고 읽어보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듣고 구미가 당기시면, 또 내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라는 걸로 소개시켜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말씀드린 걸 갖고 내가 나 책 다 읽었어 이렇게 하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알미란 걸 어떻게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두 번째 챕터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안다는 게 뭐냐? 나에 대해서 아는 거가 뭐냐?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다음 뭐겠어요? 주변. 세상을 알아가는, 타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120페이지 쪽에 보면 일본에서는 인간을 닌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아무래도 이제 일제 치하에 아무래도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강제로 이제 굴욕적으로 치하를 겪었잖아요. 그때 이제 받아들인 언어 때문에 인간이라는 걸 쓰는데 사이간자잖아. 인자가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 근데 생각해 보면 영어나 아니면 중국어는 사실 사람 인자로만 표현이 되는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인간, 사이간자를 써요. 그건 아무래도 우리를 사회와 묶는 그런 아마 숨은 뜻이지 않나. 이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개성 또는 개인주의보다는 예전에 일본의 군국주의 때 공동체라기보다는 약간 전체주의적 그런 것 때문에 인간, 그래서 타인과는 떨어져 살 수 없어. 우리는 너와 나는 한 공동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함께 나가야 돼. 약간의 강제성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분은 이제 여기서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저도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만 근데 이분은 다시 말하지만 37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그쪽도 나쁘지 않다. 저는 약간 이제 그분보다 한 40년, 35년쯤 뒤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더 개인주의적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랑 좀 생각이 다르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상식과 데이터를 의심해보다라는 건데요. 이분이 되게 냉철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보화 사회, 기계화 사회에 갇혀있다 보니까 뭔가 획일화되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제가 써놓은 걸 보면 모든 게 숫자, 그 다음에 모든 게 데이터로 표현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거, 그리고 뭔가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믿게 되고 나만의 생각을 좀 덜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이분이 전쟁 중,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이 무리하게 참전한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화재, 싸움, 살인에 관한 기사가 전혀 일본 신문에 나오지 않았대요. 라디오에서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정의로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더 웃긴 건 어떻게 됐냐? 전쟁이 끝났잖아요. 일본이 패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는 패망한 나라가 교과서를 또 바꿀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지도하에 교과서의 군국주의적인 내용을 먹칠하라 라고 그래서 교과서에 먹칠을 하면서 공부했던 그 얘기가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막 오케이 하는 거를 다 받아들인 게 맞냐?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알고리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분도 여기서 얘기하는데, 내가 만약에 트럼프 반대주의자자, 트럼프 지지자다, 그러면 어때요? 내 유튜브나 내 소셜 미디어에는 그것만 나옵니다. 마지막 5번째 챕터입니다. 이분이 몇 살이라고요? 37이 아니라 37년생. 그러니까 어때요? 이분이 이제 자연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이 마지막 챕터에서 갑자기 나는 자연인이다 얘기처럼 들려갖고, 이분이 이제 은퇴하신 다음에
제2의 직업으로 작가, 그리고 곤충학을, 이분이 해부학을 연구하셨으니까 곤충학은 연관학문이니까 뭐 사실 명백히 연관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일반인보다 훨씬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라오스에 가서 곤충 막 잡고 연구하고 막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가나가와현, 그러니까 도시에서 자랐고 도시에 익숙하신 분인데 자연과의 공명 원래 물리학 용어죠. 진동 주파수가 같을 때 느끼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연과의 공명을 통해서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보다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 알미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내용들이 5번째 챕터에 있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살짝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 흡연가시래요? 내가 지금 젊었을 때부터 담배 폈는데 괜찮다. 담배가 꼭 흡연의 유일한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의사로서 독교대 의대 교수셨는데 약간 본인 희망적인 얘기도 있고요. 살짝 이제 막 얘기했는데 아니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폈는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약간 인간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거 빼고는 뭐 사실은 되게 교수님이랑 둘이서 이런저런 막걸리집에서 뭐 이분은 일본인이시지만 이게 뭐 아주 강렬하게 새로운 정보가 있거나 아주 강렬하게 자극적인 내용은 전혀 없는데요. 여러분이 읽다 보면 그냥 서서히 하고 한 번쯤 우리가 좀 그립지 않나요? 이제는 우리한테 이런 따뜻한 얘기를 해줄 어르신들이 이제 입을 많이 안 여시잖아요. 또 우리는 또 조금만 팩트만 달라도 어른 그것도 모르고 또 거짓말이다. 또 아니면 속으로 들을 필요가 없어. 유튜브랑 다르네. 또는 뭐 소셜 미디어랑 다르네. 이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번쯤 그거를 그리워하고 또 한 번쯤 그런 게 필요해요. 뒤에 보시면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지식만으로 가득 찬 아는 느낌에서 벗어나 언어 너머의 세상을 배우는 법. 우리는 너무 언어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거 말고 몸으로 익혀야 된다고 얘기하는 어떤 머리 하얀 할아버지의 따뜻한 이야기 한 번쯤 듣기를 권유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